자,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에 그 양가로 5번에 이제 멸실 등기가 나오고요. 이제 양가로 6번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말소 회복 등기부터 먼저 봅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소 등기를 잘못하였을 때 그 말소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면 그 말소 등기를 다시 또 지울 수 있느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소 등기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19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 기재례가 나옵니다. 맨 그 윗부분에 등기부 나오죠. 찾으셨죠? 거기에 이제 각구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각구. 그다음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그거 찾으셨죠? 그다음에 접수란에 보시니까 생략이라고 돼 있죠. 있는 거 안 적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란에 보시니까 또 생략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아예 빼셔야 돼요. 그 생략이라는 글자 자체를 아예 지우셔야 됩니다. 소유권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그게 이제 미스프린트예요. 지금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등기 원인란에 생략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 안 적었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 안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전부 한 줄이 딱 이렇게 꺼져 있죠. 한 줄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한 줄에 실선 주말한 걸 역시 지우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번호 2번 찾으셨죠? 밑에 순위번호 2번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접수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있죠?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소유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임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분이 등기 명인입니다. 등기 명인 소유자. 자, 등기 명인의 표시 임거정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순위번호 3번을 한번 보세요. 순위번호 3번 2번 소유권 말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순위번호 3번에서 2번 소유권 말소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소 등기. 순위번호 3번, 2번 소유권 말소. 이게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그 말소 등기를 하고 나면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할 때 위에 있는 기입 등기가 전부가 불일치할 때 말소 등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순위번호 2번의 등기는 한 줄에 실선을 그어서 전부 다 지웁니다. 주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은 주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순위번호 1번 그 소유권 보존 그건 주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이게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순위번호 3번, 2번 소유권 말소라고 등기를 하고 위에 있는 2번을 주말하는 겁니다. 전부를 주말합니다. 이게 이제 말소 등기 한 세트예요.
자, 그런데 말소 등기를 이제 잘못했다라는 거죠.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웠어요. 그러면 밑에 순위번호 4번 보세요. 순위번호 4번에서 2번 소유권 회복, 2번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웠단 말이죠. 그래서 2번 소유권 회복, 이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순위번호 4번의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순위번호 3번의 등기가 말소 등기고. 그럼 순위번호 4번, 2번 소유권 회복. 자, 그러면 이미 2번은 주말이 돼 있다, 그죠? 주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주말 돼 있는 거 이거 실습만 지울 수 있느냐? 못 지워요. 이거 뭐 연필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밑에 그대로 위에 2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보시면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에서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죠? 이게 말소 회복 등기 한 세트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소 등기 아까 순위번호 3번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2번 소유권 말소라고 되어 있는 이게 말소 등기고, 그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2번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말을 합니다. 한 줄이 실선을 꺼서 2번을 지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말소 등기를 그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잘못한 경우에 다시 순위번호 4번, 2번 소유권 회복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다시 2번은 주말이 됐으니까 이 주말된 것을 또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을 그 밑에다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 회복 등기 한 세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등기 기재례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해를 돕고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받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X.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웠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라는 것. 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등기 기재례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 부분만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다시 이제 152페이지 와보시면요.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멸실 등기는 어떤 경우에 멸실 등기를 하느냐?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소멸한 경우에 멸실 등기한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소멸한 경우.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짜리 건물을 전부를 철거를 했어요. 전부 철거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멸실 등기한단 말이에요. 2층 전부를 철거하면 멸실 등기합니다. 그럼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층만 철거를 했어요. 1층만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2층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그때는 멸실 등기한 거 맞아요? 아니죠. 그죠? 2층만 철거를 했다. 그때는 멸실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이게 멸실 등기의 포인트예요. 전부를 철거했을 때 그때 멸실 등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2층만 철거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우리 등기부에 표시가 등기부 표제부에 보시면 이제 2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층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불일치한다, 그죠? 이제 1층만 남았잖아요. 일부만 불일치. 일부 불일치일 때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따지셔야 돼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나중에 2층만 철거했으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따라서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2층만 철거했을 때는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 세 가지. 그 중에 뭐예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다. 2층만 철거했을 때는
2층만 철거를 했다. 전부를 철거한 게 아니라 2층만 철거했다. 그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역시 시험에 비교적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여러분, 멸실 등기는 등기부에 이제 기재를 할 때 어디에 기재를 하느냐? 등기부에 이제 표제부가 있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다 소멸했으니까 부동산의 표제부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멸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재를 할까요? 표제부에 등기한다라는 거. 멸실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라고 물리적으로 전부 소멸한 경우 이때 멸실 등기한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재한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멸실 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디에? 표제부에 기재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의 내용에 따른 종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교재 15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4번에서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자, 이제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역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내용에 따른 종류와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고 또 등기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종류와 형식에 따른 종류는 반드시 우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등기의 형식에 따른 종류는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등기고요. 하나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뭐 이야기하느냐면 주등기는 독립해서요.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는 등기입니다. 독립해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 등기부 보시니까 뭐 순위번호 1번, 2번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아라비아 숫자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주등기. 그다음 가끔씩 등기부 보시면 이제 1-1, 뭐 1-2, 뭐 또는 2-1, 2-2처럼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구별하는 문제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주등기가 뭐냐 부기등기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뭐 그거 구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숫자 독립해서 숫자 돼 있으면 그건 주등기. 중간에 가지번호 있으면 그러면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 예를 들어서 1-1, 뭐 1-2 이런 것들을 보고 부기등기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원칙일까요? 우리 뭐 안 배웠지만 상식의 차원에서 어느 게 원칙일까요? 주등기가 얘가 당연히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등기 한다 이 말입니다. 1-1, 1-2 아니 뭐 1-1, 1, 2, 3, 4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등기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부기등기라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라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라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말은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합니다. 그럼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칙으로 가서 주등기로 한다.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의 규정들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거기 153페이지에 윗부분에 동그라미 3번에서 부기등기의 예라고 나와 있죠. 그게 지금 법의 규정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기등기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법 규정들을 공통점을 한번 추출을 해봤더니 이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추출을 해봤더니 두 가지다라는 거죠.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하는데 그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추출을 해봤더니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등기 이게 이제 주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주등기가 없는 1번 등기가 없는데 1-1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하더라.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관련이 없으면 그냥 1번 나왔으면 그냥 2번 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1-1, 1-2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하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기존 등기, 즉 주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도 부기등기 하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법 규정들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1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기억본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가령 아까 제가 예 하나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개명. 이름 바꿨단 말이죠. 네. 자, 가령 이제 등기부에 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가령 뭐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에 이제 성명 나오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주소가 나옵니다. 등기명인 표시 세 가지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가령 이제 홍길동인데 얘가 개명을 했어요. 홍갑동으로. 자, 그럼 개명하면 이제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되죠. 그죠?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일부 불일치고 후발적이잖아요.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등기 종류 세 가지다. 그죠? 부동산 표시 바뀐 거 아니죠? 네, 등기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등기부에. 그리고 이름을 이제 홍갑동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윗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그 실선 색깔이 이제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불일치해요? 이름 불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워요.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등기랑 밑에 있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랑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걸 2번으로 하지 않고 아시겠죠? 1-1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법에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럼 이왕 지금 정리할 때 똑바로 잘 정리해 두자고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항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그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애시당초 잘 해두셔야 돼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예외 없습니다.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항상 1-1. 만약에 뭐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홍길동이라고 돼 있다가 얘가 홍갑동으로 바꿨다. 그러면 2-1 등기 명의 표시 변경 홍갑동 이래 나온다고요. 예외 없습니다.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동산 등기부 X라는 부동산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갑이 을에게 팔아요. 매매. 그럼 이제 무슨 등기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제 소유권 밑에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이제 을에게 팔았으니까 이제 소유자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적거든요. 이제 소유자 누구예요? 을. 이렇게 기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등기 형식은 뭐라고 기재를 하느냐? 2번일까요? 1-1일까요? 2번으로 기재합니다. 즉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X라는 부동산 등기부 이제 을구입니다.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구에는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소유권만 갑구에 나와요. 갑구에.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전부 다 을구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나오고요. 갑구에는 오로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와요. 을구에.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자인데 은행이에요.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병에게 양도 넘긴다. 넘길 수 있습니까? 저당권을 여러분 양도할 수 있습니까? 권리는 양도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요. 권리는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넘기실 수 있어요, 권리는. 권리를 넘길 때는요, 여러분, 그 채무자, 의무자의 동의도 얻을 필요 없습니다. 권리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에서 이렇게 됐어요.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한데, 다만,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권리는 항상 여러분 양도 가능합니다. 항상 양도 가능한데 다만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부부간에요. 우리 법에 따르면 부부간에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동거 의무, 정조 의무. 부부간에는 그 의무를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같이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부간에는요. 부부가 아니면 안 되고 부부간에는 동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걸 양도한다라고 하면 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분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을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분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양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새우 잡으러 가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예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뭐 부부간의 정조, 뭐 이 동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그건 가족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 고용계약 이런 것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권리는 그냥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양도 가능한 권리들만 배우십니다. 따라서 저당권 당연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은행이 다른 은행에다 넘겨버려요. 양도. 자, 그럼 저당권을 양도하면 이제 소유권을 양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을 양도했으니까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이라는 기입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이제 새로 등기부에 저당권 이전이라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법에 따르면 권리의 우열관계는 왜 등기가 중요하냐면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그러면 1번이 우선하는 거예요? 2번이 우선하는 거예요? 1번이. 그러면 얘가 순위번호 1번으로 제가 1순위권자였는데 이걸 지금 양도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 저당권 이전 등기도 만약에 주등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당권자 병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고.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주등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원래 얘 1순위였잖아요. 그죠?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1순위였어요. 그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나 버려요. 그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뿐인데 순위가 밀려나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이거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즉 저당권 이전이라든지 전세권 이전이라든지 얘들은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 즉 무슨 얘기냐? 순위번호 3번 이렇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1-1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요렇게 등기하는 거다. 이거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법은요, 여러분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냥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그냥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 규정이 왜 이게 나왔느냐? 자, 지금 보세요. 왜 부기 등기한다? 우리 법의 규정들을 다 이렇게 공통점을 추출을 해봤더니 이 두 가지더라는 거야.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줄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얘가 순위가 밀려나가 버려요. 기존에 있는 이 주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1-1이 앞섭니까? 2가 앞섭니까? 1-1이요. 항상 앞에 있는 요 주등기 이거 가지고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거든요. 1-1이 앞선다 말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갑구에는 뭐만 나와요? 소유권. 을구에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기 저당권 전세권만 기재를 했지 실제로 우리 을구에는 뭐 지상권 설정, 뭐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여기 다 나옵니다. 을구에는 권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권리를 이전 양도했을 때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어차피 소유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굳이 1-1로 하지 않더라도 2번으로 하더라도 이제 소유자는 을이구나 충분히 등기부로 보고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죠. 굳이 부기등기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원칙은 주등기니까. 되도록이면 법은 주등기 하도록.
갖고 있는 소유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순위가 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보니까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에요.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이제 이전됐으니까 이제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근데 을의 채권자 가령 A라는 사람이 돈을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 안 주는 거예요. 1억 원. 얘가 돈을 안 줘요. 을의 채권자,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 을이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1억 원 달라니까 을이 돈 안 줘요. 그러면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기 전에 뭐부터? 가압류, 금전. 복습 좀 하세요. 집에 가서. 아시겠죠? 아, 참, 이제 진짜 정말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복습하셔가지고 기초과정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이게 반복이 돼서 오시면 그 다음 해부터가 수월하고 안 밀리는데 1월에 와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11월, 12월은 그냥 학원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일단 왔다 갔다 참석에 의미를 두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밀려요, 여러분. 이제 1월부터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교재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과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시법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목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각각의 과목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에 눌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씩 해서 밀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11월, 12월부터 이제 1년 좀 바짝 하자고요. 바짝해서 올해는 뭐 전원 여기 계신 분 전원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저는 합격해서 다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우리 학원도 좋고 저도 좋고. 물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못 본다라는 생각에 조금 뭐 그거 아쉬움은 있지만 또 뭐 저를 다시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가압류입니다. 금전채권. 돈 받을 게 있다, 그죠? 자신의 금전채권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일단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고 그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이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변론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촉탁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우리 법원이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 좀 하세요라고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부에 이제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가압류권자 A. 자, 그러면 이제 순위번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번으로 기재를 합니다. 순위번호 3번 주등기 형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끌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자, 갑의 채권자 B라는 사람이 돈 1억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자신의 채무자가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가압류 1억. 가압류. 돈 받을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입니다.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처분이고요. 그 권리의 기초가 뭐냐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지금 돈 받을 권리다 그죠? 따라서 B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럼 우리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그럼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촉구하고 부탁한다 이 말이죠. 등기관에게.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만약에 순위번호 3번 가압류권자 B로 등기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저당권이 가압류됐는지 전세권이 가압류됐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각구에는 뭐만 나와요? 소유권만. 그러니까 이거 주등기로 하더라도 소유권자 을이 소유권이 가압류됐구나 라는 걸 얼마든지 아실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등기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주등기로 기재하더라도 처분제한, 가압류라는 처분제한 등기를 주등기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을구에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와요. 을구에는. 그런데 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마저도 이 가압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마저도 이거 주등기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권리가 가압류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따라서 이때는 1-1 가압류권자 B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 등기. 지금 여러분들 부기 등기 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미아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역시 부기 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고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소유자 A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갑이 세입자, 전세권자. 그 다음 A가 이제 소유자. 자, 근데 여러분, 갑이 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세금 담보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전세권자도 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을에게 이걸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 전세권도 재산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 즉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얼마든지 채권자에게 돈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이걸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 역시 은행, 전세금 담보대출 아닙니까? 이 은행을 역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자.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도 그것도 저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도 그 은행은 저당권. 그 다음에 내가 전세권자, 나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없어요. 전세권자인데 나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역시 은행은 저당권. 뭐 이거 저를 노려보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저당권이라고 한다고 정해놨어요. 아까 물권 법정주의.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제 저당권 설정. 마지막에 항상 권리자니까 저당권자 을. 자, 이거 만약에 주등기로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등기로. 이거 만약 주등기로 기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누가 돈 빌린 게 되느냐면요. A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A가 돈 빌리면 저당권 설정해서 주등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건 지금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된다. 이거 주등기로 기재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소유권자가 돈 빌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1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로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기재하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주등기로 저당권 설정해버리면 이건 A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지금 돈 누가 빌렸어요? 갑이 전세권자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담보를 정해서 그래서 이 저당권은 지금 뭘 목적으로 하느냐? 전세권이라는 지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저당권은 뭘 목적으로 하냐? 뭘 대상으로 합니까? 전세권. 이 전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럼 전세권은 소유권 외유 권리다 그죠? 이 소유권 외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부기등기로. 이거 주등기로 하게 되면 소유자가 돈 빌린 게 돼버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는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네.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뭐 크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반복하실 내용이니까 크게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표정을 보니까 여기서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